네, 이번 동영상에서는 제스 파일이 생성되었다라고 가정을 하고 제스 파일로부터 여러 가지 프로세스 디스커버리를 수행하는 그 과정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본 툴은 프로엠 6 버전이 아니라 프로엠 라이트 버전이기 때문에 일부의 프로세스 디스커버리 이 알고리즘만 선별되어 있는 도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CSV에는 이전 강의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CSV에서는 직접적인 프로세스 디스커버리를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프로엠 이 툴에서는 CSV를 직접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CSV로부터 제스 파일을 생성을 해서 수행을 하도록 이제 되어 있습니다. 제스 파일이 생성되고 나면 다음과 같이 제스 파일의 내용들을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프로세스 모델은 몇 가지를 가정하고 있는지, 케이스는 몇 건이나 로그에 포함되어 있는지, 그리고 이벤트는 총 몇 건이나 수행되어 있는지. 이건 비교적 작은 이벤트 로그입니다. 그렇죠? 프로세스 마이닝 교재에 자주 등장하는 그 가장 간단한 프로세스 모델이고요. 총 42건의 이벤트 로그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종류는 8가지 이제 이벤트 클래스가 들어가 있습니다. 체크, 그 다음에 이제 레지스터, 그 다음에 examine, 이런 것들이 이제 이벤트 클래스라고 보면 되고 있고요. 타입은 complete 타입만 현재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originator는 여기 기본적으로 지정이 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자, 인스펙터도 볼 수가 있고요. 여기 인스펙터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인스펙터의 이벤트들의 어떤 구성도 볼 수가 있고요. 서머리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세한 이제 설명들은 여기 서머리, 로그 서머리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전 동영상을 참조하기 바랍니다. 자, 어쨌든 우리가 제스가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우리가 액션을 통해서 프로세스 디스커버리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수행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그 기능들이 이렇게 이제 사실 요거는 이제 이런 식입니다. 자, 제스 이벤트 로그 여기 입력되어 있는 파일들로부터 수행할 수 있는 것들을 토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고요. 자, 그 중에서 여기 5가지 프로엠에서는 5가지 종류의 플러그인을 제공하고 있는데 첫 번째부터 디스커버리, 프로세스 디스커버리, 컴포넌트 체킹, 프로세스 이넨스먼트, 그리고 필터링. 필터링 매우 중요하죠, 그렇죠? 현실에 있는 데이터들은 사이즈가 보통 크거나 이렇게 그 다양하기 때문에 그 중에서 내가 원하는 기간 또는 내가 원하는 이제 프로세스 모델 또는 이벤트만 뽑아서 이제 분석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플러그인 기능입니다. 자, 그리고 그 결과로부터 전반적인 이제 수행 시간이나 아니면 소셜 네트워크나 이런 어널리틱스 기능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우리는 프로세스 디스커버리를 수행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디스커버리만 선택을 하게 되면 이제 요 디스커버리 알고리즘만 나타나 있죠. 그래서 알파 알고리즘이나 프로세스 디스커버리 이제 여기 있는 정수 선형 계획법을 통해서 수행하는 디스커버리 알고리즘, 휴리스틱 마이닝, 에피소드 마이닝, 퍼지 모델, 트랜지션 시스템 이런 것들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앞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노란색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다른 정보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다른 정보가 없기 때문에 여기 있는 녹색으로 되어 있는 것들만 지금 현재 수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먼저 기본적인 알파 알고리즘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각 이제 알고리즘에 대한 설명들은 아래쪽에 있으니까요. 여기를 참조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스타트로 수행하기 전에 알파 알고리즘을 수행을 하게 되면 알파 마이너라고 하는 플러그인을 수행하게 되면 어떤 그 아웃풋이 나온지가 여기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패트리넷이 생성이 되고 그리고 거기 어디서부터 시작하는지에 관련된 마킹이 이제 등장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음, 자, 그리고요. 이걸 스타트 한번 해봅시다. 자, 스타트하게 되면 이벤트 클래시파이는 무엇이냐? 그래서 이벤트 로그에 여러 가지 이제 이벤트 네임을 우리가 추려낼 수가 있어요. 이벤트 액티비티 네임으로 할 거냐, 또는 어, 다른 액티비티 네임 플러스 라이프 사이클을 합친 걸로 할 거냐 이런 여러 가지 기준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선택을 하는 것이고요. 우리는 지금 이벤트 네임밖에 없기 때문에 이벤트 네임으로 이제 분석을 하겠다.
버전도 클래시컬한 알파 알고리즘과 알파 플러스, 알파 뿔뿔 뭐 등등이 있죠, 그죠? 그 중에서 우리는 클래시컬한 알파 알고리즘으로 수행을 해보겠습니다. 피니쉬를 했고요. 자, 그러면 이게 결과네요. 자, 여기 전반적으로 한번 보면요. 아래쪽에 있는 게 줌입니다. 그렇죠? 이건 줌은 말 그대로 줌입니다. 그래서 화면들을 이제 확대해 볼 수 있는 것이고요. 핍은 요걸 이제 좀 줌밍을 했을 때 그 상황들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건 뭐 간단한 그냥 편의적인 기능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 결과를 나중에 익스포트를 하고 싶으면 여기 있는 것처럼 이렇게 선택을 해서 익스포트 지금 결과물은 아까 패트리넷이에요, 그렇죠? 그럼 패트리넷을 어떤 형태로 익스포트 할 거냐, 데이터 타입을 정하고 PDF도 좋고 이런 것들 정하고요. 그 다음에 어떤 파일로 할 거냐 이렇게 정하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PDF로 한번 프로세스 다이어그램을 익스포트 시켜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파일은 어디로 가서 할 것이냐? 음, 브라우저에서 제가 선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원본 파일이 있는 쪽이 지금 요 디렉토리이기 때문에 어, 여기에다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알파 pn 아까 배틀넷 이렇게 해볼게요. 그래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나면 우리가 자, 다음과 같은 이제 PDF 파일로 네트워크가 생성이 되어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렇게 이미지네요, 그렇죠? 이게 지금 벡터 이미지가 아니라 이제 좀 블러된 이미지네요. 어쨌든 이런 이제 PDF로 생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익스포트 하는 기능, 사실 익스포트 하는 기능에서 PDF로 저희가 주로 생성을 할 때 옵션을 한번 봅시다. 여기서 옵션을 다양한 형태로 이제 크기를 바꾸어서 할 수도 있고요. 가로로 할 거냐, 세로로 할 거냐, 이렇게 사이즈는 얼마짜리로 할 거냐, 이런 것도 있고요. 이미지를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폰트를 이제 저장을 할 수도 있습니다. 뭐 생성 자유롭게 만들 수도 있네요, 그렇죠? 네. 자, 이런 기능들을 사용을 해서 이제 옵션을 좀 바꿀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자, 위쪽에 있는 것도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다시 불러드리기이고, 여기 있는 것은 출력하기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있는 것은 이제 즐겨찾기 해서 이렇게 이제 뭐 선택을 하는 거고요. 자, 요거는 이제 이걸 가지고 추가적인 분석을 하기 위해서 패트리넷을 가지고 어떤 추가적인 분석을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것들은 결과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때 이런 것들을 한번 확인하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비주얼라이제이션 된 결과들이 여러 개가 있을 때 함께 볼 수 있는 이런 기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걸 보고 있죠. 그렇죠? 이거를 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는 뭐 우리가 지금 당장 뭐 할 건 없네요. 그렇죠? 그래서 한번 결과 패트리넷을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자, 토큰이 지금 여기 현재 하나가 있다는 이야기고요. 1이라고 하는 그 토큰이 하나가 있다는 것이고 이 토큰으로부터 레지스터 리퀘스트를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이게 트랜지션이기 때문에 토큰이 이쪽과 이쪽으로 옮겨가겠죠. 그럼 두 쪽으로 옮겨가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다음에 자, 체크 티켓을 하고 디사이드를 요게 토큰이 양쪽에 있으니까 체크 티켓이 enabled 돼 있고 요게 fire가 되면 decide가 돼야 되는데 입력이 두 군데죠, 그렇죠? 그럼 이 입력이 들어와야 되는 것이 이쪽이고 그럼 얘는 지금 enabled가 되지 않죠, 그죠? 그러면 아까 register request를 통해서 토큰이 여기 갔기 때문에 이그제민이나 코잘리나 thoroughly를 수행을 하게 되고 이게 수행이 되게 되면 토큰이 둘 중에 하나가 수행이 되게 되면
여기 토큰이 옮겨가겠죠. 이 토큰이 준비가 되면 비로소 이렇게 입력 토큰이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다음 디사이드가 가능하죠. 디사이드가 되게 되면 그 다음에 컴펜세이트를 하거나 리젝트를 해서 종료가 될 수도 있고요. 또는 필요한 경우 리이니시에이트 리퀘스트를 통해서 반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게 반복이 되게 되면 출력이 양쪽으로 토큰이 만들어질 것이고요. 하나는 이쪽으로 가서 티켓을 다시 체크하도록 하고, 한쪽은 이쪽으로 가서 다시 examine causally 또는 thoroughly를 수행을 해서 다시 decide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패트넷이 조금 좀 복잡하게 배치가 되어 있지만 이게 자동으로 패트넷의 레이아웃이 배치가 되니까 조금 불편하긴 해요. 그렇죠. 어쨌든 등록이 되게 되면 그 다음 해야 될 것이 이렇게 따라가서 examine을 causally 또는 thoroughly 둘 중에 하나를 수행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decide를 하기 전에 동시에 체크 티켓을 하게 되면 둘 다 끝나게 되면 즉 체크 티켓도 끝나고 examine causally 또는 thoroughly가 끝나게 되면 decide를 해서 compensate를 해주거나 compensation 이게 항공권 환불 신청 절차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환불을 해주거나 또는 거절을 하거나 또는 재검토를 수행을 해서 또 이그제미를 하고 체크 티켓이 되면 디사이드를 하는 과정으로 반복될 수 있는 그런 프로세스 플로우가 만들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가보게 되면요. 아까 우리가 CSV로부터 제스를 만들었었고, 제스로부터 이제 만들어진 것이 몇 개가 있었는데, 지금 요게, 좀 뭔가 다른 게 더 들어왔네요. 음, 그래서 요것들은 제 생각에 필요가 없을 것 같고, 그리고, 필요가 없는 건 이렇게 지우면 돼요. 그리고 이렇게 지우면 되고요. 왜 안 지워지지? 음, 음. 주면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방금 봤었던 것처럼 여기 있는 내용을 여기 있는 내용을 분석을 해서 패트넷과 마킹이 된 요 결과물이 이제 나오게 된 거죠. 자, 그러면 좀 다른 프로세스 디스커버리도 한번 가봅시다. 마찬가지로 프로세스 디스커버리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제스 이벤트 로그를 가지고 이렇게 액션을 취해야 되고요. 그러면 아까처럼 제스 이벤트 로그로부터 프로세스 디스커버리만 이렇게 이건 전체고요, 그렇죠? 전체 중에서 프로세스 디스커버리 기능만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되면 이런 한 10가지 정도의 기능이 나오고 녹색으로 되어 있는 것들 중에서 우리 수업 시간에 배웠었던 휴리스틱 마이너 한번 볼까요? 휴리스틱 마이너를 보게 되면 자, 휴리스틱 마이너는 인풋이 지금 제스만 있으면 되고요. 그리고 아웃풋은 여기 있는 것처럼 뭐가 인터랙티브 데이터 어웨어 휴리스틱 마이너라고 하는 것이 생성이 되어서 결과로 프로세스 모델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프로세스 모델의 한 가지 형태다라고 보면 되죠. 왜냐하면 알파 마이너는 수행을 하게 된 패트넷 형태의 프로세스 모델이 생성이 되고 여기 있는 예를 들어서 지금 ILP 인티저 리니얼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프로세스 디스커버리가 된 경우도 여기 보니까 패트넷이 생성이 되네요. 자, 그리고 휴리스틱 마이너 같은 경우는 패트넷이 아니라 자기 독자적인 어떤 화면이 휴리스틱 마이너이고 인터랙티브한 휴리스틱 마이너 화면이 나온다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거죠. 자, 이걸 스타트를 해봅시다. 자, 이벤트 네임은 아까 봤었던 우리가 이걸로 가면 되겠죠. 이벤트 네임을 선택을 하면 될 것 같고 수행 결과가 다음과 같이 나왔습니다. 예, 수행 결과가 나왔는데 이게 인터랙티브한 거예요, 그렇죠? 오른쪽에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어떤 옵션들이 있고 왼쪽에 브라우징을 해주는 것인데 이게 보니까 여기 보면 프로세스 모델, 아웃풋이 프로세스 모델인데 이 중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형태로 볼 수가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디폴트로 지금 코잘렛이 되어 있는데요. 이 코잘렛이 지금 바로 보이진 않죠, 그렇죠? 그래서 제 생각엔 이게 어느 정도 뭔가 옵션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그 중에 여기 있는 이제 All Task Connected 이렇게 한번 클릭을 해주면 이런 것이 떠요. 그래서 우리가 입력으로 만들었었던 그 이벤트 로그로부터 어떤
코잘렛이 만들어졌는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코잘렛은 다 이해를 하고 있죠. 우리 수업 시간에 배웠기 때문에. 자, 여기 있는 색상이 진한 것이 뭐냐 하면은 여기 아래쪽에 보는 바와 같이 여기 빈도이고요. 80% 이상의 케이스가 수행한 것들. 그다음 여기 연한 것은 이런 색깔은 자, 20% 또는 40% 정도의 로그만 포함되어 있는 것들. 그리고 또 마찬가지예요. 그죠? 여기 코잘러티에 있는 코잘 그 카디널러티도 뜨네요. 그죠? 카디널러티에 있는 것은 여기 보면 전체 6건 여기 있는 여기 6건 중에서 이렇게 두 개가 묶여 수행된 게 3건. 이렇게 두 개가 묶인 게 2건. 요 세 개가 다 묶인 게 1건.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리고 여기 들어오는 것들 이렇게 쭉 되어 있습니다. 자, 코잘렛에 관련된 내용들은 이제 강의 자료를 참조하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 예를 들어서 또 다른 거 한번 봅시다. 다이렉트 팔로우 그래프로 한번 보여주시오라고 하게 되니까 이렇게 뜨네요. 그죠? 이것도 조금 복잡하긴 하네요. 자, 복잡하긴 한데 어쨌든 6건이 진한 것이 여기 보면 진한 것이 이제 빈도가 많은 것이고 연한 것은 빈도가 적은 것이죠. 이건 6건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건, 2건, 6건, 2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체크틱 6건이 여기 있는 레지스터가 리퀘스트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체크 티켓이 반복하면서 가장 많이 되었다. 이 두 가지 건수가 가장 많다라고 하는 걸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런 것들 조금 프리퀀시를 조정해서 필터링 하고 싶으면 이렇게 좀 해주면 좀 단순한 모델로 좀 바뀌기도 합니다. 그죠? 이건 너무 단순해졌네요. 그죠?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게 되면 전반적인 흐름은 리퀘스트하고 이그제민하고 코절리가 더 많은가 보네요. 그리고 체크 티켓하고 디사이드해서 리젝트 또는 컴펜세이션 또는 리이니시에이트 하고 이렇게 끝나는 과정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나머지도 이렇게 있어서 뭐 패트리넷으로도 보여주네요. 패트리넷으로도 변환을 해서 보여주기도 합니다. 한번 보면 요게 토큰이 작게 보이네요. 그쵸? 한 건이 있어서 레지스트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여기 세 가지 옵션이 있는데 셋 중에 하나로 가게 되면 야 요거 두 개를 하거나 요 세 개를 하거나 요거 두 개를 한다. 맨 밑으로 한번 가볼까요? 맨 밑으로 오게 되면요 어떻게 되냐면은 자 이벤트 이그제민 코잘리를 하고 나서 그다음 요것도 가져오죠. 요 까만 게 트랜지션이잖아요. 그죠? 이건 까맣게 돼 있는 건 흰색 사각형은 이제 트랜지션이고요. 여기 까만색 트랜지션은 이제 더미 트랜지션이에요. 그래서 특별한 이벤트가 있는 건 아니지만 컨트롤 플로우를 위해서 생성된 것이고요. 즉, 요게 수행이 되기는 트랜지션이니까 요 두 가지로 진행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그제민 코절리를 하면서 이쪽으로 가서 이렇게 가서 체크 티켓도 한다는 거죠. 그렇죠? 체크 티켓과 이그제민 코절리가 끝나게 되면 그다음에 이렇게 가서 디사이드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 보이네요. 그렇죠? 디사이드가 되게 되면 슈르 가서 그다음에 셋 중에 하나를 하는데 뭐 컴펜세이션을 하거나 리젝트를 하거나 또는 리이니시에이트가 되어서 다시 이렇게 들어와서 뭐 체크 티켓 하고 저기 뭔가 좀 끊기긴 했네요. 그렇죠? 체크 티켓 하고 이렇게 다시 돌아간다. 뭐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요 그 디펜던스에 의해서 조금 끊긴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리이니시에이트가 되게 되면 사실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죠? 이렇게 들어가서 다시 돌아가야 되니까요. 그렇죠? 이쪽 부분이 있네요. 그런 부분들은 여기 디펜던시나 바인딩 같은 것들을 조금 조정을 하게 되면 이제 바뀌게 될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러도 안 되는구나. 예, 그래서 저기 휴리스틱 마이닝에도 다양한 기능들이 있어서 이런 것들도 한번 조정해 나가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여기도 뭐 여러 가지 기능들이 들어가 있네요. 이게 플렉서블 휴리스틱 마이닝 우리가 그죠? 퍼지 마이닝도 여기에 구현이 되어 있네요. 자, 이런 것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 요게 방금 결과예요. 그쵸? 자, 이걸 가지고 다른 것도 한번 해봅시다. 밑에 가서 에피소드 마이닝도 한번 볼까요? 에피소드 마이닝을 보면 여기 에피소드 마이닝의 어떤 횟수는 어떻게 할 것이고 프리퀀시 스레시홀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있고요. 자, 몇 회 이상의 에피소드만 추출할 것이냐, 그리고 그 에피소드를 룰로 제너레이션 할 때 컨피던스, 룰의 컨피던스 잘 알고 있죠, 그렇죠? 어, if 문 내에 있는 조건이 satisfied 했을 때
된 이후에 있는 결과가 몇 퍼센트나 확률적으로 맞을지가 이제 컨피던스이고 그 컨피던스 스레시홀드를 이렇게 잡아 놓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이벤트들이 총 100% 트레이스가 100% 중에서 이벤트가 많은 경우에는 이제 다 이제 에피소드를 찾는 것이 의미가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빈도가 높은 어떤 그 이벤트에 대해서만 에피소드를 뽑을 거냐 아니면은 뭐 낮은 거에 대해서도 뽑을 거냐 이렇게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개수가 적으니까 모든 전체 액티비티에 대해서 한번 뽑아 봅시다. 자, 그러면 다음과 같이 이제 에피소드가 이렇게 나와요. 총 한 몇 가지 정도인가요? 이게 저 보니까 한 15개 정도 이렇게 나오네요. 그렇죠? 그래서 보면 각각의 이제 어떤 그 에피소드가 있었냐. 레지스트 하고 나서 티켓 만들고 디사이드 하는 이런 형태도 있고 레지스트 하고 티켓 만든 다음에 디사이드 하기도 하고 티켓 만들고 레지스트 하면서 디사이드 하기도 하고 이게 이제 사실은 그 결합된 하나의 프로세스 모델이 아니라 선후 관계의 어떤 패턴이라고 보면 돼요. 그렇죠? 패턴. 그래서 이벤트가 발생하는 패턴들을 보니까 이런 순서적인 관계들이 있더라. 그리고 이런 게 이 모든 100% 프리퀀시 전체에 대해서 이런 패턴이 나타나더라. 전체에 대해서 이런 패턴이 나타나더라. 전체에 대해서 이런 패턴이 나타나더라. 근데 여기는 3분의 2 정도에서는 이런 패턴도 나타나더라. 이런 패턴도 나타나더라. 그래서 6건 중에서 한 4건 정도에 나타난다라고 하는 게 여기 66% 정도 되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이제 이벤트들도 나타납니다. 그래서 아까 스트레치홀드를 50%로 줬기, 프리퀀시를 50%로 줬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밖에 안 나타났는데요. 이거를 이제 보면 프리퀀시를 예를 들어 한 30%로 좀 이제 다양한 빈도가 적더라도 좀 다양한 여러 가지 더 많은 에피소드를 뽑고 싶으면 요걸 이제 퍼센트를 낮추면 되겠죠, 그렇죠? 30%만 발생한 거여도 보여달라. 그리고 여기 있는 그 컨피던스도 뭐 75%가 아니라 50%까지 발생한 것도 보여달라. 이렇게 조정을 해서 실행을 시키면 될 겁니다. 자, 캔서 하고요. 그래서 현재 이제 수행되어 있는 것들이 이제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있죠, 그렇죠? 아까 에피소드 마이닝도 있고, 휴리스틱 마이닝도 있고, 패트리넷도 있고, 요거는 전체 이벤트 서머리고요. 자, 디스커버리 다른 거 하나만 더 봅시다. 자, 퍼지 있고 트랜지션 있네요. 퍼지 마이닝도 많이 쓰입니다. 퍼지 마이닝은 여기 디폴트로 일단 갈게요. 디폴트로 일단 가보겠습니다. 이것도 디폴트로 일단 가게 되면 자, 프로세스 모델이 다음과 같이 이제 보인다는 거예요. 좀 그게 감동적이진 않아요. 그쵸? 뭐한 8가지 정도의 이벤트가 이런 순서로 진행이 되고 있다. 그리고 컷오프, 노드 컷오프를 이렇게 바꾸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클러스터를 해서 이게 퍼지 마이닝의 이제 특징이에요. 복잡한 어떤 네트워크 가지고 있는 이제 그 노드들을 하나의 클러스터로 이렇게 묶어버리는 거죠. 네. 그리고 그 묶은 클러스터의 내용을 보고 싶으면 이렇게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작은 창이 떠서 이 클러스터 내부에 해당되는 행위만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한번 살펴보면 바깥쪽에는 이제 레지스터하고 티켓 만들어서 디사이드하고 레지스터 컴펜세이션 하는 큰 흐름이 있는데 그 과정 사이에 이제 여기 있는 것처럼 디사이드 부분과 체크 티켓 사이에 이런 형태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그제민 서럴리를 하고 나서 디사이드를 하고 다시 리이니시에이트 하면 다시 이그제민 서럴리를 갖다가 티켓으로 오는 이런 과정들이 이제 숨어 있다는 거고요. 이거 이제 더 이렇게 올리게 되면 자 모두 일단 레지스트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렇게 진행이 된다. 레지스트가 확실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 내부의 형태는 이렇게 빠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적절한 형태로 이제 이벤트가 예를 들어서 이벤트나 액티비티가 이제 수백 가지가 있는 경우에 여러분들 프로젝트 하다 보면 그런 게 많죠.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좀 작게 모아서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기능이 퍼지 마이너에 존재를 합니다. 자, 그리고 엣지 필터는요. 여기 있는 엣지들을 이제 컷오프를 좀 조절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조정할 수도 있고 최소로 줄일 수 이게 더 많은 건가? 예, 이런 식으로 컷오프를 조정을 해서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퍼지 마이너는 이제 전체를 연결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그 경우들이 지금 크게 바뀌진 않네요. 그죠?
컨커런시 필터라고 하는 것도 동시 그 수행된 것들을 얼마만큼 유연하게 볼 것이냐, 로버스트하게 볼 것이냐 이런 것들이 이제 제공이 됩니다. 자, 그래서 프로세스 디스커버리 관련된 이제 교재에서 다룬 여러 가지 기법들을 한번 봤었는데요. 이제 에피소드 마이너도 있고, 패트리넷, 알파 알고리즘을 통해서 패트리넷도 한번 만들어봤고, 휴리스틱 마이너, 그리고 퍼지 마이너 이런 것들을 한번 돌려봤습니다. 이 외에도 프로세스 디스커버리 알고리즘들이 많이 구현이 되어 있으니까 한번 테스트를 해보기 바랍니다. 다만 이제 프로세스 디스커버리는 이제 계산 복잡도가 꽤 높은 알고리즘이기 때문에 이벤트 로그 사이즈가 큰 경우에는 직접 디스커버리를 해서는 잘 돌아가지 않을 거고요. 프로세스 이벤트 로그를 여러 개로 작게 좀 쪼갠 다음에 각각에 대해서 디스커버리를 한번 수행해 보는 것이 더 효율적인 안전한 이제 방법입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이 이제 메모리 문제 때문에 자주 그 다운되는 죽는 경우들이 발생하는데요. 그런 것들을 잘 확인을 해서 진행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프로세스 디스커버리 이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